요즘 계약 포기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분양시장이고, 매매나 전세, 이런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도 실질적으로 상승장에서 가격 띄워놓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담합일 가능성이 높지만, 떨어지는 장에서 떨어지는 대로 시세대로 사놓고서 거래가 취소가 된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거죠. 이런 매매시장의 계약 포기까지 전반적으로 현황을 보시면서 계약을 이렇게 포기를 한다는 소리는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청약 경쟁률 99대 1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포기하는 단지가 나왔다. 동대문의 한 아파트 단지, 작년 10월 청약을 진행했고요. 그때 계속 분양가는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청약을 받아라,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했었죠. 근데 10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줄어야 돼요. 유동성이 줄었고 특례나 50년 주담대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여론, 그 다음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여론, 요 두 가지를 계속 만들어내서 99대 1까지, 거의 100대 1이에요. 말이 99대 1이지 99.7대 1이면 100대 1이죠.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였죠. 24가구 모집하는데 2,300여 명이 몰렸다. 근데 당첨자 절반 가까이가 계약을 포기했다.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16.9대 1로 완판됐지만 10% 정도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선당 후곰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먼저 당첨부터 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집어넣고 보는 시기, 이게 상승기 때 나왔었는데 2022년 하락기가 되니까 이런 말들 싹 없어지고 청약 경쟁률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해준 게 13대책. 13대책 나오면서 중도금 한도 없앴고 실거주 폐지한다고 했었죠. 실패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폐지했고, 이런 식으로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엄청나게 혜택을 줬죠. 특히 다주택 수요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1주택 수요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주택 수요들이 유입돼서 청약 경쟁률이 잘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실수요들도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죠. 선당 후곰을 다시 만든 거다. 근데 이 선당 후곰 했다가 망했어요. 청약 성장이 날아간 거죠. 특히 서울, 동대문 정도에 당첨이 될 정도면은 굉장히 청약 성장 만들고서 오랜 시간을 쌓아왔던 것인데, 저런 여론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통장이 날아갔어요. 다음에 청약 기회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겐 기회가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근데 계속 분양가는 올라갈 것이다. 오늘도 그런 기사 뜨더라고요. 강남 분양가 3,400만원 넘었다. 이제 강남에 분양 못 받아요. 당첨 안 돼요. 외국 경제에서 이런 기사 떴는데,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못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양가가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꼴 날까봐.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이게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논의를 하는데, 이번에도 합의되지 않으면 폐기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전매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전세를 못 놓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내 돈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 돈이 부족하면은 대출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2023년 1에서 9월까지는 DSR을 우회하는 대출들을 해줬지만 이제는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근데 돈을 모으긴 더더욱 힘들어요. 전년도에 실질소득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첨이 돼서 고민을 해보는데, 이거 일단은 잔금 내고 나중에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살고 내가 그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러다가 계약금 중도금 날릴 판 되는 거 아니냐. 최악의 상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 왜냐면은 지연이자를 물면서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이자 엄청나게 세요. 진짜 지연이자는 허리가 휩니다. 저기 잔금 못 내서 지연이자 내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꼴 날까봐 다 포기한 거예요. 99.7대 1이면 엄청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픈 상황이 됐죠.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해서 청약통장만 날라갔다.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 몰랐을까.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청약시장에는 이런 단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게 9일날 통과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고 매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가격 띄우기 취소가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에 적발된 사례들만 보더라도요. 1인 법인에게 아파트 세 채를 매도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해지했다. 왜? 매도인도 나고 매수인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했다가 계약 해지하는 거. 뭐 배액 배상을 하든 혹은 계약금을 먹든 어차피 내 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띄운 다음에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 또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이런 짓거리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호가를 안 올렸는데 중개부조원이 더 호가를 올려버렸다. 지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런 장난질들 많이 쳤고요. 뭐 100억 돌파했다. 이런 아파트도요. 성동구 성소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이것도 원래 78억 5천짜리였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100억에 매매됐는데 3개월 만에 해제가 됐다. 이게 계약이 취소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8월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매우 띄우는 시장이었죠. 끝물에 50년 주담대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신고가가 딱 기록이 됐다가 취소가 됐다. 저런 것들은 조사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의문이 나는 거래다. 이런 거래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냥 취소합니다. 자, 그래서 잠실 리센칠 이런 경우는 지금 호가가 22억 5천인데 12월이죠. 11월만 하더라도 22억 7천 이었는데 한 달 만에 2천 떨어진 거죠. 전용 84가. 그리고 잠실 S 이런 곳에서는 19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됐다고 신고가 됐으나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근데 얘는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떨어지고 있는 중에 19억 1천만 원. 지금 현재 호가가 18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한 달 전이면은 이보다 높은 호가. 요 거래가 가격을 띄우는 이상 거래로 보이진 않는데 신고가 됐다가 거래가 취소가 됐다. 8월에 거래했다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 보니까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이거 샀다가 망하겠는데 싶으니까 한 2억 원 수준의 계약금. 그죠? 19억 1천만 원이면은 1억 9천 100만 원. 이 정도가 보통 계약금으로 나오죠. 이걸 포기하면서도 취소를 한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 거고요. 요즘에 그 얼굴 없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호가가 떨어진 단지보다 올라간 단지들이 많다. 라고 하면서 대장 아파트들 뽑아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하더니 막상 진짜 대장 아파트들 안 뽑고 이상한 아파트들 뽑아가지고 뭐 대장 아파트 몇 개 섞긴 하지만 그러면서 뽑아서 요건 5개고 요건 6개니까 올라간 곳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불리한 거 감추고 유리한 것만 뽑아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송파구 호가 강남 3구 중에서 특히 이번에 작년에 데스켓 바운스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데가 송파구였죠. 근데 한 달 만에 2천만 원 떨어졌는데 이번에 1월이 됐을 때 얼마가 됐을까요? 21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천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6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지금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호가가 떨어지니까 거래를 취소하는 거예요. 분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받았는데 주변 매매가보다 비싸. 그게 무슨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가격 계속 정부에서 올려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안 싸죠. 주변 시세보다 싸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락거래에 속출하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그 상승폭 줄어들었다. 11월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이거 좀 이상하죠? 실거래 가격 지수 보면 떨어지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하락거래 노도강 중심으로 또는 강남 중심으로 하락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2,000건 밑으로 떨어졌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져요. 근데 내가 지금 포기를 하면은 19억 1천만 원짜리 샀다가 1억 9천 100만 원 정도의 계약금 손해를 보겠지만 이거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근데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에도 사는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 포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없어질 거다. 거래량이 왜 많이 줄어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슬금슬금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11월만 하더라도요. 그렇게까지 댓글 악플 많이 안 달리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 12월 말부터 한 1월쯤 되니까 또 슬금슬금 엄청 달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 또 해가면서 뭐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더 올라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이 달리면서 너네 집 못 사면은 계속 평생 무주택이고 라이트하우스 이야기 들으면 평생 무주택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부추긴 댓글들이 또 슬금슬금 달리기 시작해요. 똥줄이 탔다는 거죠. 왜? 본인들께 안 팔리니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거래가 안 나오고 호가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집값 하락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급지, 강남, 구도, 노도강 이런 데 다 지금 상급지가 떨어지고 있죠. 노도강이 특별히 더 심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부추기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버티기를 한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버티기 한다, 버티기 한다, 버티기 한다. 특히 강남 상부 이런 데는 실거래가는 떨어지는데 호가는 안 떨어져서 버티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론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 기준인데 조금 떨어졌고 근데 부동산 114 이런 데는 보합인데 여기는 호가이고 여기는 실거래가니까 실거래가는 떨어진다. 호가는 안 떨어진다. 금매만 거래되고 있는 거다. 근데 왜 갑자기 호가 위주로 하는데 다른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표를 공개하는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부동산 114 특히 부동산에 유리하게 항상 해주는 저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 KB랑 보면 나오잖아요. 호가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것이 어디예요? KB예요. 왜냐면 KB는 직접 중개사들 찾아다니면서 그 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완전히 호가죠. 근데 보면은 부동산원보다 KB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호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버티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도인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매수인 니네들이 마음 급해질 때다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봐라. 전세 올라가고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갈 거다. 계속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버티기 할 수 있다라고 요즘에 제일 기사 많이 뜨는 게 뭐예요? 대환 대출 1000조. 1월 9일부터죠. 주담대 1000조가 이동한다. 1000조 중에 100조도 이동 못해요. 대환 대출 언제부터 나왔는데. 대환 대출 플랫폼이 이제 나온 거고 대환 대출은 작년부터 계속했어요. 우리나라 1000조국이죠. 주담대 1000조국인데 대환 대출 얼마나 받았을까요? 작년에 3조도 안 받았어요. 2조대 정도 받았어요. 아직 집계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무슨 1000조가 이동하는 시장이 나와요. 핵심적으로는 대환대출 받으려면 DSR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개사나 이런 데서 호가 띄우고 혹은 중개사들이 호가 띄우도록 만들도록 담합해서 압박하고 이런 형식이 진행되고 있고 호가 낮은 매물 나오면 막 집주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타박하고 너 그러다가 안 팔리면 우리랑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호가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돼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게 팩트죠. 그리고 그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가 급매하고 산 것들도 계약금 포기하면서 취소하고 있고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청약률 100대 1도 취소하고 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이 나오는 뭐 이런 분위기랑은 전혀 거리가 멀죠. 부동산 시장에 아주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 지옥불에 뛰어들면 죽는 거죠. 불나방은 불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때가 불나방이 아니면 살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불나방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